2021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분 좋게도 저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착하게 살기를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연개발자입니다. 새해부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드디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의 자산의 많은 부분을 코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라 정말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리니지가 좋아서 NC 주식을 사듯, 소녀시대가 좋아서 SM 주식을 사듯,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좋아서 투자를 했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블록체인을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영상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은 잘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저의 믿음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이 잘 된 것이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송금 사업을 한다는 리플도 최근 미국 SEC와의 소송을 겪으면서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블록체인을 이용해 사업을 한다는 곳은 과거에도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지어 블록체인 기술에만 투자한다는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사업은 다 망했는데 암호화폐의 가치는 크게 올라갔으니까요. 이번 상승은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고점을 국내에서는 2,400만원이나 2,800만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3,800만원이에요. 논란 없이 아득히 높은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세대 코인입니다. 암호화폐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논문과 코드를 기초로 만들어진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로 불리우는 코인들은 답답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더 발전되어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2세대, 3세대 코인들은 암호화폐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더 매력적인 코인으로 보여서 더 많은 투자를 받아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였지만 현실은 그런 기능은 크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들도 왜 꼭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풀지 못하며 모두 사라져갔습니다. 신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오래된 기술은 금방이라도 사장될 것 같지만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이 시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시장이 기술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약진은 시장이 기술을 선택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는 적정 기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기술, 우리가 써야 할 기술의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좋다고 무조건 최신 기술을 쓰거나 일부러 복잡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에만 부합하면 되는 거죠. 적정 기술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우선 기술이 성숙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신기술을 계속 적용하며 코드를 변경한다면 반드시 버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절대 조작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기술은 그러한 기본에 매우 충실합니다. 그리고 적정 기술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모두 새롭게 배워야 한다면 그걸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백 개의 코인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공개되어 있어서 익숙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코인이 나올 때마다 공부를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주 피곤했었어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적정 블록체인 기술로 현재의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려는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쓰임새를 찾는 데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사용처가 드디어 발견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용도로 이만한 것이 없거든요. 예전 암호화폐 광풍과는 다르게 광기에 사로잡힌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미국 기관 투자자나 테크 회사들이 주도한다는 점을 보면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블록체인이 발전이 없어 보여도 지금도 많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좋아합니다. 가장 개발이 활발한 암호화폐일 텐데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이더리움 2.0이라든지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암호화폐입니다.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7대3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5대5에 가깝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이더리움만 믿고 있었다가 지금은 울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도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시장에 활기를 가져다 주고 관심을 받다 보면은 블록체인으로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다음은 무엇일까?
다시 기대를 하고 시도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당장 필요한 적정 기술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대의 심리와 함께 곧 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2세대, 3세대 코인들도 쓸모없는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게 이러한 기술도 언젠가는 또 적절한 사용처를 발견하게 되고 성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사람들은 다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 사업도 활기를 얻고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힌 암호화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1세대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그레이스케일처럼 암호화폐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안전하게 보관을 위해서 커스티디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을 금융과 조금이라도 연결하려는 시도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로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있는 기관이나 대표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사업도 없는데 미래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상관없이 블록체인 개발과 사업에 대한 생각은 이전에 영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작은 개발자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코인 관련해서 해모은 게 너무 많아서 순이익은 얼마 되지 않고 또 여기서 코인을 모두 팔 생각은 없거든요. 급등을 한 것처럼 또 급락을 할지도 모르지만 튤립 파동과는 다르게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최대한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존버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오늘의 키워드는 적정 기술이었습니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개발을 할 때에는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어떤 기술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라면 기술을 맹신하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선호하기가 쉬운데요. 개발자는 예술가나 학자가 아니라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자연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